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마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건너가서 북한 김정은이가 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등등에게 전달을 한다. 2박 4일 일정으로. 지금 아마 비행기 타고 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 한 명만 좀 호들갑 떠는 쇼 비슷한 거 하고, 펜스 부통령부터 맥마스터 보좌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복심이라 불리는 존 볼튼 전 유엔 대사, 더 이상 쇼에 속지 않는다.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핵폐기 안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핵 개발 위한 시간 버는 또 똑같은 수법 쓰고 있다. 그렇게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아니, 한두 번 속아봐야죠, 미국이 아무리 큰 대국이어서 그냥 애들 장난치는 거 좀 놔두는 경향이 있는데, 미사일이 자기 워싱턴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데, 그런 쇼에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이 쪽이랑 김정은이하고 ICBM, 그러니까 미국 본토로 날릴 수 있는 그 장거리 미사일만 폐기를 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그 안을 만든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워싱턴을 핵무기가 겨냥하지 않고는 체제 안정이 안 돼요. 서울에다가 핵폭탄 쏘는 거 가지고 어차피 김정은이 참수작전 들어가면 미국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 그러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어요? 일본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핵무기 만들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NPT 탈퇴하고 핵무기 만들어버리지, 그걸 어떻게 일본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이미 전 세계에서 핵폭탄 맞아본 유일한 나라인데, 그건 아무리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작전을 짜도 그거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선 도저히 미국하고 이렇게 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게, 지금 그 김정은이가 계속 남남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애들하고 이른바 한미동맹 강화를 원하는 세력끼리 남남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그럼 북북 갈등은 없나? 거기는 그냥 무조건 이 인민과 김정은이 당, 군부가 그냥 한 팀으로 가서 김정일의 유언대로 핵보유 강대국을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건가? 그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김정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정일은 이미 70년대부터 중앙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주로 문화예술계의 홍보 권력들을 쥐고 김일성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김평일 등등 라이벌들을 다 제거하고 고위 탈북자들 말로는 막판에 김일성까지도 제거하고 권력을 집어삼켰다. 그래서 활동 기록들이 공개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김정일이는 어떤 스타일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김정은이는 중앙정치 데뷔하기도 전에 그냥 확 돌아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뭘 하는 놈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태도가 좀 드러난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김정은이를 어떻게 봤냐면은 김정일의 그냥 분신으로 생각하고 지금 다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놈은 김정일이하고 똑같을 거다. 지금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도 사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놈 이거 김정일이가 육자련 때 사기친 거하고 똑같은 사기치고 있네 이거. 딱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됐던 이유가 우리가 김정은이라는 놈을 무자비한 폭력적 독재자라고 인식이 박힌 게 고모부 장성택을 박격포로 처형시킨 건하고, 어쨌든 친형제, 이복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친형제는 맞죠. 이복 형제도.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로 때려 죽인 거. 야, 이놈 봐라 이거. 고모부를 박격포로 처형하고 친형을 화학무기로 암살을 해?
이거 김정일이보다 이거 더한 놈이네. 다 그런 인식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번 여기서 좀 이제 문학적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제가 이 장진성이라고 황장엽 이후에 가장 고위 탈북자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 김영철이가 있는 그 통전부, 대남 적화 선전하는 그 통전부 고위 관료 출신이고, 저하고는 나이 차가 뭐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평소에 이렇게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의견들을 나누는데, 그 김정은이가 한 40일간 잠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뭐 아프다 그래가지고 40일간 잠적을 하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김정은이는 김정일과 비교했을 때 툭 하면 잠적을 합니다. 툭 하면. 그러니까 이 잠적이 뭐냐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그때 당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장진성 씨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김정은이가 잠적을 하는 이유는 파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밑에 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상적으로 군부라 그러는데, 뭐 저도 군부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장진성 씨 얘기는 그건 당이다, 당, 노동당. 군부가 노동당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권력의 실세라 그러면 노동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최룡해가 노동당 부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룡해가 그래서 지금 2인자라고 불리는데, 어쩌면 최룡해를 중심으로 한 노동당 권력 세력들이 김정은이를 얼굴마담으로 데리고 놀 수도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좀 삐지면 잠적을 하면서 파업을 해서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하고 있다. 이거 그냥 제가 문학적 상상력으로 막 지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말은 최고의 북한 탈북자 그리고 통전부 핵심 관료였던 장진성 씨가 김정은이가 40일 동안 사라졌을 때 그때 저한테 해줬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좀 청년 사업가들 포럼에서 제가 그 장진성 씨를 초청을 해서 포럼을 했을 때도 그대로 그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이 장성택과 이 김정남이 죽은 이 과정에서의 신문 기사들,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일본 신문입니다. 이 북한 관련해서는 차라리 일본 신문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정보 받고, 자기들도 이제 이른바 북한에서의 이 라인들을 쥐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조총련계 통해서. 이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장성택 처형 관련해서 단독 특종을 했는데, 김정은은 장성택이 사형이 집행되고 닷새 뒤인 17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펑펑 울고 있었다. 김정은은 사형이 그렇게 빨리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자기 손으로 고모부를 죽이고 말았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졌다고 들었다. 자,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또 김정은이 장성택 숙정에 앞서 장성택의 측근인 이용하 당 행정부 1부장과 장숙일 부부장의 처형을 명령할 때 만취 상태였다. 자, 장성택 측근들 숙청할 때도 술에 떡이 되도록 취해 있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결정을 했고, 장성택이 박격포로 처형당한 뒤 5일 뒤에 김정일 중앙추모대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골방에 처박혀서 펑펑 울고 있었다. 자기 손으로 고모부를 죽인 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졌다고 들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딱 눈에 띈다는 거죠. 이런 보도가. 지금 이 보도 얘기면요, 장성택이를 김정은이가 죽인 게 아니고, 뭐 노동당 실세들, 최룡해, 황병서, 이런 자들이 김정은이 손을 붙잡고 처형에다가 그냥 찌겁게 만들었고, 김정은이는 장성택이 이렇게 빨리 처형될지도 몰랐다는 것은 박격포로 쏴 죽였다는 것도 당연히 몰랐을 테니까 이 죄책감과 공포감에 방에서 펑펑 울었다.
이게 좀 이제 이 보도가 좀 다시 보이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요미우리 신문인데, 김정남을 살해를 한 게 황병서 최룡해가 또 김정은이 손을 붙잡고 도장을 찍게 했다. 요미우리 신문이에요. 그리고 요미우리 플러스 베트남 하노이발 기사 이 두 개를 섞어서 지금 요미우리가 보도한 것 같은데, 일단은 김정남을 절대 중국에서 살해하지 말라. 이 중국과의 이 관계 문제 때문에. 그리고 김정남 살해를 김정은에게 말했던 것은 측근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그러니까 군부죠. 그리고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군부와 노동당 세력의 핵심들이죠. 이 두 놈이 너 형을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 이유는 백두혈통, 하여튼 중국 짱깨 집안이 계속 백두혈통이에요. 그 중국인 김일성이 지진첸입니다. 실명이. 그 아버지도 중국 국적이고요. 김일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중국인이었어요. 중국 놈들이 계속 백두혈통을 떠들어요. 백두혈통으로선 김정남이 김정은보다 상위에 위치해 김정남을 제거하지 않으면 김정은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김정남 살해는 장성택 숙청의 연장선에 있다며 김정은은 최룡해와 황병서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돼 자신은 판단 능력이 사실상 없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김정남과 장성택은 왜 죽여야 되냐? 김정은이 입장이든 저 최룡해나 황병서 입장이든 일단 이 둘은 선군 정치가 아니라 선경제 정치자들이죠. 그러니까 핵보유 강국으로 미국을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털어먹겠다는 게 이제 김정일의 유운인데, 김정남하고 장성택은 그 방식이 아니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가를 조금 정상화해서 좀 정상적인 국가로 가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성택은 당연히 이제 중국통이죠. 중국통. 그래서 친중 정권. 그런 대로 좀 무역이나 좀 되는 그런 정권으로 간다. 당연히 1인 선군 정치 독재 체제에서는 위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장성택이랑 김정남이.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요. 그놈이 뭐 지가 이룬 게 하나도 없잖아요. 스위스 귀족학교에서 놀고 다니고 여자나 불러서 놀고 다니고 술 좋아하고 족발 좋아하고 이런 놈인데, 자기가 왜 핵보유 강대국을 목숨까지 위협받으면서 해야 되느냐. 김정일이야 김일성이랑 같이 만들어 왔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김정은이 지금 잘못하면 미국의 폭격으로 그냥 시체도 못 찾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 이거야, 김정은이가. 차라리 김정남을 좀 적절히 활용하고 장성택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개혁개방 국가로 가서 좀 더 편하게 먹고 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김정일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김정일은 끝까지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김정은이는 아니 들어와서 사실은 장성택이 죽이고 뭐 김정남이 죽이고 막 쓸어버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이는 건재 앉기 전까지는 뭐 사람 죽이고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개방 조치를 통해서 그런 대로 자기 지위를 갖출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김정일과 늘 함께 해온 바로 황병서나 최룡해 같은 군부 노동당 세력이 숙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계속 핵보유 강성대국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김정남과 장성택에 의해서 당연히 숙청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김정은이라는 돼지 같은 인형 한 놈 데리고 쓸어버렸다고 추측을 지금 요미우리 신문이 한 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정통한 소식통이라 그러지만은 그 소식통도 사실은 뭐 어떠한 추측을 했겠죠. 지금부터 북한에 대한 얘기들은요, 이 상상력과 추측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정교한 상상력을 발휘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지. 정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요미우리가 하나 더 짚는데, 최룡해는 김정은을 어떤 형태로든 배제해 자신이 국가 지도자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다. 주변국의 위협이 된 김정은을 자신이 중심이 돼 배제하면 지도자가 돼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테크노라트를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 반대파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룡해는 김정일이 밑에서부터 핵보유 강성대국으로 밀어붙이는데 이거를 만약에 계속 같이 가다가는 미국의 폭탄에 다 산산조각 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는 건 위험한데 그렇다고 장성택이랑 김정남이랑 김정은이 그 개혁 개방을 하면은 핵폭탄 개발은 모조리 최룡해 항정사한테 덮어씌우고 요놈들 죽이고 우리는 평화를 찾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장성택, 김정남부터 때려 죽이고 김정은이 시켜서 그 다음에 김정은이도 때려 죽여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었다. 핵폭탄 가지고 세계 협박한 놈은 이놈 김정은이다. 요렇게 세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일단은 당연히 김정은이 그놈이 다 한다 생각을 하지 최룡해나 황병서가 다 한다고 지금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주류가. 그래서 주변국이 김정은을 위협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김정은이를 때려 죽여서 자기가 핵을 해체하고 이제는 그냥 간다. 이걸 이미 요미우리에서 지금 해놨던 거죠. 자, 그럼 이 요미우리 신문의 이 장성택과 김정남 처형이 전부 다 최룡해를 중심으로 한 당세력과 황병서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다 했다. 그럼 김정남은 완전히 호구다. 그 증거는 뭐냐? 이번에 처음 나온 김정은의 하는 행태가 고모부 박격포로 쏴 죽이고 친형을 화학무기로 때려 죽이는 그런 놈의 행태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제 눈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런 냉혹한 독재자면요. 그까지 문재인이 졸개들 좀 왔다고 첫날부터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4시간 50분을 저녁을 먹으면서 애걸복걸 한다. 그 독재자 정도가 아니라요. 중소기업 사장만 해도요. 하청업체에서 오면요. 일부러 오래 시간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재인이 졸개들은 김정은이 받들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을 데리고 무슨 독재자가 첫날부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4시간 50분 동안 같이 저녁을 먹습니까? 이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김정은의 요놈은 황병서나 최룡해한테 갇혀 있어가지고 꼭두각시 인형만 노릇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좀 이게 그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좀 하소연할 만한 애들이 오니까 신나가지고 4시간 50분 동안 공포를 좀 벗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심리적으로 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까지 그 북한하고 뭐 합의한 그 내용이요? 그 김정은이가 무슨 4시간 50분 동안 토론서 작성합니까? 이미 다 끝냈죠, 그거 다? 이미 다 끝냈죠? 그리고 비핵화를 가지고 미국과 대화한다라는 부분은 그 말 빠지면 그냥 미국이 뭐 그냥 해상봉쇄로 들어오니까 이건 뭐 군부고 당이고 그건 안 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김정은이가 따로 김정일이를 꺼내 들어서 김정일이의 유언이 핵을 없애라는 거였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냐 이거죠. 독재자란 놈이. 김정은이가 죽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죽었겠어요. 너 핵 무조건 완성해야지 네가 국가를 끌 수 있다. 분명히 이 말하고 죽었을겠죠.
그 말까지 거짓말로 그것도 남한에 온 졸개들한테 김정일의 유언도 거짓말로 좀 더 미국에게 난 정말 핵 보유하기 싫다. 핵만 없애고 나 그냥 계속 평생 여자랑 같이 술이나 퍼먹고 싶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김정일이까지 꺼내들지 않았을까. 이건 뭐 다 문학적 상상력이에요. 이건 나중에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제한된 정보로 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워싱턴에다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던데 워싱턴에다가 김여정이를 보낸다. 아니, 김여정이가 핵 폐기 프로그램을 지금 가져오라 그러고 있는데 트럼프와 김여정이가 뭐 핵을 합니까? 미사일을 합니까? 그 거지공주 하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개돼지들한테는 쇼가 먹히는데 펜스 부통령이 이미 김여정이 저거 악마의 가족의 여동생 상종하기 싫었다고 떠들었는데 그 김여정이를 워싱턴에 보낸다고요? 그것도 펜스가 무슨 사석에서 떠들었습니까? 미국 최강성 보수주의 이른바 회의체에서 펜스가 마이크 잡고 김여정이 저 악마의 가족이라고 떠들었는데 그 김여정이 가가지고 펜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하려고요? 그렇게 떠들었는데 거기다가 그때 그 보수주의 회의체 보수주의 대회죠. 보수주의 대회. 미국의 강성 보수주의가 다 모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가고 펜스 부통령 나가고 거기다가 아예 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고 있는 존 볼튼 유엔 대사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김여정이가 워싱턴에 딱 들어오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이 그거 그 거지공주 하나는 악마의 여동생 그 왜 그 김여정이를 또 써먹냐? 이 보도 또 한국 보도에선 또 김여정이의 미소 작전으로 미국을 홀린다. 개돼지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한국 언론 자체가 개돼지들이에요. 아, 미국이 한국이에요? 그 악마의 여동생이라고 미국 부통령이 규정해놨는데 그 김여정이 워싱턴 들어가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홀린다고? 저는 이렇게 또 상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다가 지금 김정은이는 SOS를 지금 치고 있는 전제로 살려주세요. 그럼 살려달라는 얘기는 누가 가서 해야 돼요? 김영철이가 갑니까? 최룡해가 갑니까? 김여정이가 들어가서 슬쩍 밀실에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면은 김여정이밖에 보낼 사람이 없죠. 핵팩이고 뭐고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가 그냥 미국하고 야합해가지고 핵팩이 들어가면은 그 자체로 시스템 무너집니다. 제가 나중에 방송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존 볼튼 유엔 대사가 그랬어요. 북한 전역의 핵시설을 IAEA와 실질적으로 미국 군부와 CIA가 들어가서 뒤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냐 김정은이가. 그거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북한 해체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는 최룡해가 먼저 김정은이를 치죠. 그거 완전 시스템 붕괴되는 거고 지금은 그거죠. 만약에 이게 서로 생존 경쟁한다면요. 어느 놈이 먼저 미국과 손잡냐의 싸움 아닙니까? 지금 요미우리 보도 그대로 최룡해는 김정은이를 때려 죽이고 내가 전쟁광을 죽였으니까 나에게 맡겨달라. 지금 그런 계획을 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미우리 신문 얘기는. 그럼 김정은이는 나는 술만 먹고 살고 싶은데 저놈들 때문에 못하겠어요. SOS를 치려면 김여정이밖에 보낼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거를 전제는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김정은이가 무자비한 독재자라는 전제로만 보니까 그냥 정면 충돌해서 핵전쟁 각오한다. 저는 뭐 그렇게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핵폭탄 맞아 죽어도 그건 그 핵 누가 만들었냐? 김대중이 준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지. 우리는 맞기 싫어요. 그럼 미국이 얼마나 열받겠냐는 겁니다. 니네가 다 일 저질러 놓고 우린 살고 싶으니까 김정은이하고 우리가 좀 돈 좀 주겠어요. 그러면 더 터진다 이거죠. 우리는 북폭과 전쟁, 심지어 핵폭탄 떨어지는 거 그것까지 감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때 김정은이는 무자비한 독재자라고 설득하는 것과 이놈은 매일 밤 술과 족발만 처먹고 여자나 끼고 살고 걔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놈이다. 더 세게 밀어붙이면은 이놈 스스로 하와이나 플로리다도 망명을 하든지 그런 도망갈 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해서 여론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 미디어치 독자들이야 핵폭탄 맞아 죽을 각오하고 싸우겠다 하겠지만은 그거 국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수용이 되겠냐는 거죠. 진실을 정확히 팩트를 잡고 할 수는 없다, 이 북한 문제는. 그렇지만 충분히 김정은이는 겁쟁이고 쫄보고 울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누가 저한테 한번 제가 이 추정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한다? 아니다, 김정은이는 원래 무자비한 놈이다? 그것도 근거 없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그랬을 때 담론에서 우리가 울보, 겁보 김정은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면, 지금 제가 추정한 게 진실이면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김정은이가 김여정이 보내서 미국 하와이로 망명 가는 수도 있고, 반대로 최룡해가 김정은이를 산채로 잡아서 미국한테 갖다 바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상정해온 북한 시스템을 힘과 압박으로 무너뜨린다. 그게 단기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자기들끼리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이렇게 뭐 절대 왕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아니 조선시대는 절대 왕조 아니었습니까? 북한 김씨 왕조가 어디서 본 따서 왕조 만들었겠어요, 저거. 조선 왕조잖아요, 조선 왕조. 조선 왕조에서 내부 쿠데타 벌어져가지고 반정 나가지고 왕 바꾼 사례가 한두 번입니까? 연산군이 바뀌었죠. 광해군 바뀌었죠. 그리고 단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세종, 문종, 단종으로 넘어왔는데 아직 세를 갖추지 못했을 때 그냥 그대로 갈아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 절대 왕조에서도 왕을 갈아치고 그 왕이 신하들한테 엎혀가지고 꼭두각시 노릇하고 아예 왕이 귀양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그런 데를 수두룩한데 김정은 따위가 3대로 왔는데 무자비한 독재로 권력을 다 장악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단종은요, 김정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단종은. 그리고 아버지 문종이 뭐 문약했다 그러는데 문종은 세종 말기에 세자로서 세종 말기가 한 뒤 문종이 다 했습니다. 아주 철통같이 이어진 때예요. 그런 단종도 어린 나이에 갑자기 권력 잡아가지고 왕좌에서 쫓겨났는데 이 돼지 같은 김정은이가 뭐 얼마나 장악했냐는 거죠. 별 한 것도 없는 놈이. 하여튼 국제관계에서는요. 완전히 들어온 팩트로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팩트가 진실일지 아닐지도 몰라요. 이제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차피 지금 미국이 철통같이 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신경 쓸 거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김정은 쫄보론이 더 우수한 담론이 아니냐. 제가 이게 진실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더 효과적이고 우수한 담론이다. 그리고 설사 김정은이가 쫄보가 아니라 진짜 박격포로 고마부 때려 죽이는 무자비한 놈이다. 그럼 뭐 목숨 걸고 전쟁 붙는 거죠.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세게 압박하는데 한판 붙느냐 쫄보가 도망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바뀔 게 없다. 우리 말고 다른 국민들, 다른 다양한 국민들에게 뭐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